공익포센터 어필 또 기독법률과의 소속의 최가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 수는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4% 정도에 해당되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 정부는 이주민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라 어떤 생산력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한 구조적 착취와 차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주난민 분야에서 일하기 전에 이제 장애인권 분야에서 2년 3개월 정도를 일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권 분야보다 이주인권 분야가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국민인데 이제 이주민들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오는 굉장히 냉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총 10가지 주제인데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철회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이제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 노동자분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두 가지 경우에 3회에 걸쳐서 사업장 변동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사업주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이나 이제 사업장이 아예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할 때, 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주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사업장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이제 이주 노동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 드리는 것은, 그리고 또 더 엄격히, 더 이주 노동자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10월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이 속한 권역 안에서만 사업장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욱 강한 제약을 둔 것으로서 어떤 부분에서는 강제 노동의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으로는 이제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철회 및 이주 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개정될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다음은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농축산업 현장은 이주 노동자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농축산업 노동자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과 뭐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에 제약이 없이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농축산업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의 그 계절 노동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주 노동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강제 적금을 하고 또 이탈 보증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탈 보증금 및 강제 적금은 이주 노동자가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을 떠날 수 없게 만들어서 강제 노동을 만드는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방지법상의 임신매매 정의에 대한 한계,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처벌 규정의 부재로 인해서 이 인신매매 관련한 제도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책 내용에 대한 제안으로는 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또 하더라도 이제 농축산업 종사 이주 노동자에게 법정 근로 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에 예외 없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제안드립니다. 또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강제적금, 또 이탈보증금 같은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이 송출입 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인신매매 정의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하고 또 인신매매자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그 규정을 신설하고 또 이것을 이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0년에 여기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속행 씨가 이 한파 속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 그럼 어떻게 되었냐 봤을 때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업주가 지자체에 등록을 하면 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 임금에서 최대 20%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숙식 상태, 굉장히 열악한 주거를 제공하고 굉장히 열악한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그 금액을 이렇게
굉장히 뻥튀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높게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성공제를 해서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관행은 이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 내용으로는요, 이제 수칙비 성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수칙비 공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폐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속행시 사망 사건 이후에도 임시 가설물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임시 가설물을 임실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전면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제 임금 체불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 2019년 기준으로는 한 해 평균 1,200억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주 노동자분들은 임금 체불을 당해도 임금 체불 보증보험이나 대지급금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5인 미만 농업 사업장은 임금 채권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농업 사용자 노동자들은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보증보험 한도는 1인당 400만 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체불 임금에 대해서 임금 체불 보증보험이 적용되더라도 4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부 정책 제안 내용으로는 임금 체불 보증보험 한도를 현재 1인당 400만 원에서 확대하도록 훨씬 높은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또 제안을 드립니다. 어, 네, 또한 이제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또 진정 및 소송 중 체류 자격의 부여와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를 또 제안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해서 합동 단속을 이제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어, 뭐 교회에 난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주민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뭐 예배 시간에 그 예배하는 날에 이제 합동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그 태국인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공연장에 가서 이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합동 단속, 대대적인 합동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그 단속을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다. 이제 이렇게 언론들에 많이 보도돼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세부 정책 내용은 음, 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단속을 하더라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뭐 교회에 간다든지 뭐 공연장에 가서 이렇게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중단하는 것을 또 제안 드리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현재 이제 정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 유입을 대대적으로 이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고용 허가제 시행 이후에 최대 규모인 이제 16만 5천 명으로 도입 규모를 확정 발표하였는데, 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하냐? 이제 지원 정책 및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음, 노동부에서 이제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9개 거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던 35개 소지역 이주민 지원단체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기존에 71억이었는데 어, 영원으로 아예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지금 이주 노동자의 고충 상담이나 이제 한국 생활 적응 지원 및 취업 활동 촉진 등에 대해서 공백이 예상되는데 이제 이주 노동자를 이런 어떤 생산 수단으로서 유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쪽에만 정부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의 이제 지원하고 사회적 지원을 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축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7번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덟 번째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지위 심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음, 한국은 난민 협약의 가입국이고 난민법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난민 협약에 맞는 난민 인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떠냐면 2022년의 경우에 난민 인정률은 약 2.04%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낮은 수치냐 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이민 정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미국마저도 난민 인정률이 약 40%에 달하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20% 이상,
많이 인정하는 국가는 40% 이상의 난민 인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이 30%인 것에 비해서 한국의 2.04%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고, 이제 OECD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난민 심사관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난민 심사관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그 질이,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난민 심사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자분들은 거의 1, 2년, 1년, 2년, 3년에 가까운 그런 심사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실무적인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 내용으로는요, 저희가 대한민국이 이제 난민협약 가입국이고 난민법이 존재하는 국가인 만큼 이 난민 보호의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난민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입국 사무소의 난민 심사관과 통역인에 대한 인력 충원 및 그 난민 심사관 대상 난민 보호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이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인도적 체류자가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난민법에는 요건이 다섯 가지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난민법은 난민 협약에서 이제 근거를 둔 이제 법인데요. 여기 다섯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제 인도적 체류 지위는 고문 방지 협약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지위입니다. 어, 유엔과 이제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이 인도적 체류 지위 같은 경우는 보충적 보호라는 개념으로 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난민법의 다섯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난민의 지위를 줘야 되지 인도적 체류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실무적으로는 어떠냐면 난민 지위에 해당이 되더라도 난민 지위를 주지 않고 이제 인도적 체류를 지위만을 주는 것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적 체류 지위자는 난민 지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사회적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가장 또 큰 것이 일자리가 또 제한되어 있고 어, 가족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난민 지위를 받으면 가족들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족들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또 얘기 드리기는 좀 긴 내용이지만 건강보험에서도 어, 난민지휘자랑 다르게 이제 가족 결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도적 체류 지휘자에 대한 처우 보장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난민에 해당하면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되고 이제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는 이런 관행들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세부 정책 내용으로는 이제 현재 난민법을 개정해서 난민 처우에 대한 규정을 이제 좀 더 보강을 하고 또 인도적 체류 지휘자에게도 이런 처우를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금지인데요. 화성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말이 보호소지 사실은 감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우꺾기라든지 이제 새우꺾기 이런 이제 묶어놓고 이렇게 새우꺾기 하는 인권 침해가 이제 몇 해 전에 일어나서 굉장히 이 시민사회에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무서운 것은 이제 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기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위헌 판결을 내려서 이제 2025년까지 법을 개정해라라고 했는데 위헌 판결이 났지만 현재까지도 이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 내용으로는 우선은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외국인 보호소에 대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시설과 이제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를 이제 제안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